안녕하세요. 배구도사입니다.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의 경기력을 보면 변화는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메가와티가 떠난 순간부터 팀은 전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중심을 잃었고, 이번 현대건설전 패배는 그 붕괴 과정이 얼마나 깊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관장은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대 3으로 무너졌습니다. 스코어만 보면 경쟁력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 경기 흐름은 정반대였죠. 1세트 초반 집중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메가 시절에는 당연하게 풀어냈던 하이볼 처리와 사이드 결정력이 사라지자 점수 흐름 하나하나가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무기력함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순간은 세트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범실과 주저함이었는데요. 고이진 감독 역시 인터뷰에서 경기력 자체가 너무 안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준비 부족이라고만 남기고 인터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반응은 의미심장합니다. 감독이 할 말이 없다는 건 전술 실패뿐 아니라 팀 분위기와 자신감이 완전히 꺾였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정관장은 최근 경기에서 페퍼저축은행을 잡으며 2연패를 끊었지만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채 현대건설 앞에서 다시 무너졌습니다. 이 패배는 단순한 1패가 아니며 메가 공백이 얼마나 심각하게 팀 전체 시스템을 흔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였습니다. 메가와티가 빠진 뒤 정관장의 공격 루트는 사실상 반쪽이 되어버렸는데요. 정관장은 지난 시즌 메가와티에게 공격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맡겼습니다. 특히 어려운 볼 상황이나 랠리 후반부에서는 메가가 해결사 역할을 맡아 상대 블로킹을 뚫거나 하이볼 상황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며 팀 분위기를 살리는 중요한 축이었죠. 그러나 현재 정관장은 이 역할을 대신할 선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네테가 25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그녀에게 부담이 쏠리는 순간 공격 효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선우와 박혜민, 정호영이 어느 정도 점수를 보탰지만 현대건설 블로킹 앞에서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은 메가의 부재를 정확히 알고 자네테에게 블로킹과 디그 라인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메가가 있을 때는 생기던 공간이 사라진 겁니다. 메가가 공격 구심점 역할을 하던 시절에는 상대 팀들이 반드시 사이드 블로킹을 두텁게 가져가며 중앙이나 반대편 공격 루트가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관장 공격에 대한 위협도가 떨어지면서 블로킹이 힘들이지 않고 따라붙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 결과 정관장은 블로킹에서 5대 14라는 참혹한 열세를 보였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팀 전술이 붕괴됐다는 뜻이죠. 리시브 체계도 무너졌는데요. 정관장은 메가가 있을 때 메가 쪽으로는 리시브가 조금 흔들려도 된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가는 하이볼에서도 득점이 가능한 선수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리베로와 윙스파이커는 리시브 범위를 메가가 아닌 다른 선수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이 체계가 안정적인 수비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관장은 리시브 한번 흔들리면 세트 플레이가 무너지고 결국 자네테에게 하이볼이 몰리면서 상대에게 읽힐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실제로 현대건설전에서 정관장은 세트 플레이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졌고 랠리 후반부에서는 거의 모든 볼이 자네테에게 집중됐습니다. 이 집중은 상대에게 너무 쉽게 읽혔고 현대건설은 이를 이용해 블로킹과 디그를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초중반부터 정관장의 공격은 점점 답답하고 막히는 양상을 보였죠. 선수들의 멘탈 붕괴는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메가가 팀에 남았을 때 정관장은 메가가 있으면 득점이 된다는 기본적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은 단순히 공격 해결뿐 아니라 팀 전체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 하나 실수하면 다음 플레이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2세트 초반 5대1로 앞서갔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 순간까지만 해도 정관장은 집중력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김희진과 카리를 앞세워 반격에 성공하자 정관장 선수들은 급격히 흔들렸죠. 특히 6대6에서 이어진 17회 랠리는 팀 정신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메가가 있던 시절 이런 긴 랠리는 결국 메가가 마무리하며 팀 사기를 살리는 연결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비에서 득점을 마무리할 누군가가 없고 그 부담이 선수들에게 고스란히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정관장의 주전 선수들은 공 하나하나가 무거워지는 느낌을 지우지 못한 채 수비 실수, 공격 범실, 판단 지연 등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기량 문제가 아니라 팀 심리 구조가 붕괴된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게다가 고이진 감독의 발언은 멘탈 붕괴 그 자체를 보여주었는데요. 경기 후 고이진 감독은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다는 말만 남기고 인터뷰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팀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지 못했다는 점과 선수들의 심리적 붕괴를 막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감독이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아쉬움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팀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해결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메가가 팀에 있을 때는 고이진 감독도 전략적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술적 카드 자체가 부족하고 기세 싸움에서도 우위를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감독은 선수들에게 승리 부담을 덜어주려 하지만 오히려 경기력과 멘탈 모두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4연패 후 2연승을 기록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24대 20에서 역전을 허용해 세트를 내주는 충격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4세트에서 흐름을 재정비하며 안정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정관장과 현대건설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관장은 세트 하나를 가져오면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다음 세트에서 더 무기력해지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3세트를 기적적으로 뒤집은 뒤에도 4세트는 다시 무기력했습니다. 이건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의 문제입니다. 자신감 있는 팀은 한 점을 따면 두 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잃은 팀은 한 점을 따도 그 다음에 실수합니다. 이 차이가 정관장과 현대건설의 경기력 격차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메가와트의 공백은 단순한 한 명 선수 부재가 아닙니다. 정관장의 전술 구조, 공격 루트, 수비 체계, 멘탈 안정성, 팀 분위기라는 5개의 핵심 축을 동시에 흔든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관장은 지금 득점을 해결할 해결사가 없고 분위기를 끌어올릴 중심도 없으며 마지막 한 점을 따낼 수 있다는 확신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관장이 현대건설에게 무너진 진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배구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